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국산밀빵 기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가지 세미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말로써 먼저 설명드리면은 우리 통밀 시골빵 하나, 스테이트법으로 치는 겁니다. 그다음 올리브 치아바타, 그리고 리코타 치아바타, 이 2가지는 폴리시법으로 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앙치즈 베이글, 이것도 스테이트법으로 치게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건 빵이 아니라 브라우니 1가지 더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총 5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지금 앞에 빵 4가지는 발효를 현재 1차 발효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반죽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1차 발효 들어가 있고 1차 발효가 되는 동안에 제가 브라우니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브라우니는 다크초콜릿 668g, 그 다음 버터 668g, 그 다음에 달걀 770g, 설탕 668g, 소금 8, 꿀 120g, 안진뱅이 100ml가루입니다. 이건 국산밀 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410g, 그 다음 코코아 파우더 146g, 그 다음 베이킹 파우더 12g, 베이킹 소다 2g, 마지막으로 호두 분태 350g이 들어갑니다. 자, 제조 공정은 현재 먼저 다크 초콜릿하고 버터하고 668g씩 중탕을 할 겁니다. 그래서 55도까지만 중탕을 해서 둘 다 같이 녹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8g, 버터를 제가 재운 거예요. 이것도 668g. 이시고 중탕으로 자 55도까지만 중탕을 할 겁니다. 브라우니 다크 초콜릿하고 버터하고 지금 중탕을 해서 녹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중탕물은 절대 끓이시면 안 돼요. 중탕물이 끓으면 10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콜릿이 잘못하면 익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째 공정은 계란, 전란하고 설탕하고 소금, 꿀을 섞어 줄 거예요. 여기 지금 달걀하고 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하고 설탕이 이거예요. 자, 소금하고 설탕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섞어 놓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1번, 2번이에요. 1번이 55도까지 녹인 다음에 2번하고 섞을 겁니다. 2번하고 섞어서 이쪽 믹서기에다가 비터기를 꽂아서 섞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거품을 올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저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가볍게 이렇게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설탕, 소금이 섞일 수 있게끔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죠? 자, 제가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저어줄게요. 자, 어느 정도 녹으면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으셔서 이렇게 섞어서 다시 중탕에 올려서 녹이면은 금방 녹거든요. 자, 브라우니가 버터하고 다크 초콜릿을 섞어 놓은 거를 다 녹았죠? 다 녹았어요. 그래서 반죽 온도도 자, 체크해 보니까 자, 55.4도 정도가 나왔어요, 현재. 전란하고 설탕, 소금, 꿀 섞은 거 있죠? 여기다가 얘를 섞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저어 주시면서 가볍게 저어 주셔야 돼요. 저어 주시면서 섞고, 자, 이제 믹서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중탕한 버터하고 초콜릿하고 섞고 나머지 2번하고 1, 2번 섞었어요. 섞고 믹서기에 꽂아서 자, 1단으로 3분만 돌릴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배합표에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배합표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자, 일단 3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친 안진뱅이 밀가루하고 코코아 파우더, 그다음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채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다 넣고 또 일단 2분을 돌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호두 분태를 넣고 나서 또 일단 2분을 돌릴 겁니다. 그럼 총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뭐 몇 분, 10분 이내로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온도 체크해서 반죽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사이로,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철판에다가, 이걸 한 철판 양인데 팬닝을 할 건데, 그래야지 나중에 평탄 작업이 잘 굳어지지 않고 평탄 작업이 잘 됩니다. 자, 3분이 완료가 돼서 빼시고 좀 조심히 넣으셔야 됩니다. 비터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좀 섞어주세요. 아무리 1단으로 돌린다고 해도 넣고 1단으로 돌리면 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비터기를 넣으셔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 섞일 수 있을 정도로만. 또 너무 오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에 밀가루가 덩어리가 질 수가 있어요. 하셔서 바로 또 일단 2분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2분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끄시고, 테두리에 보시면 이렇게 좀 덜 섞인 가루들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저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호두 분태 350g을 또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일단 2분을 더 돌려줄 겁니다. 자, 또 2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 반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빼셔서 반죽 온도를 체크 한번 하시고, 자, 반죽 온도 29.8도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철판에다 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반죽 온도가 낮을 시에 이렇게 부었을 때 얘네가 퍼지질 않거든요. 잘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평탄 작업 하실 때 좀 힘들어요. 그럼 평탄 작업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왔을 때 가운데 부분하고 끝에 부분하고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 제품성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꼭 이렇게 27도에서 29도 사이를 잡아 주셔야지 반죽에 이렇게 유동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평탄 작업을 하실 때는 가운데에서 양 끝에 네 모퉁이를 먼저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을 하시고 네 모퉁이가 꽉 다 차면은 이때 이제 한 방향으로만 돌리시고 철판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팁을 드리자면은 가운데를 약간 낮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게 높이가 잘 맞아서 나오거든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데크 오븐 위에 170, 아래 170, 위아래 똑같죠? 그래서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질 겁니다. 브라우니가 다 구워졌어요. 제가 170, 170에 35분 맞춰놓고 약 5분 정도 더 껐습니다. 그래서 총 40분을 끈 겁니다. 자, 브라우니가 맛있게 잘 익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오븐에서 빼자마자 뜨겁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냉판으로 옮겨버리면 잘 깨집니다. 좀 식히셔야 됩니다. 식히시는 시간을 갖고 냉판에 옮기셔서 원하는 크기로 재단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브라운입니다. 다 식은 다음에 제가 철판에서 뺀 거예요. 덜 식은 다음에 철판에서 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갈라지고 깨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식으신 다음에 철판에서 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하시면 돼요. 저는 임의로 제가 그냥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밀 시골빵입니다. 1차 발효가 완료가 됐어요. 아까 40분 뒤에 펀치를 주고 다시 발효를 더 시킨 겁니다. 자, 이 빵은 조경밀 백밀가루하고 조경밀 통밀가루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썼어요. 7대3으로 썼고요. 냉동 드라이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자, 발효종이 여기 150g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발효종이 없으시다면은 밑에 제가 배 앞에 팁으로 써놨어요. 발효종이 없을 시에는 발효종의 40에서 50%만큼의 물로 대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효종이 150이 들어가니까 50%면 75g이겠죠? 약 65g에서 75g 정도는 물을 더 첨가해서 넣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발효종이 없으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제품이 똑같이 잘 나옵니다. 자, 발효된 거는 체크해 드릴게요. 덧가루를 살짝 바르시고 눌러 보셨을 때 이렇게 살짝 올라오다 멈추죠? 자, 이게 1차 발효가 완료가 된 거예요. 현재 이거는 1차 발효를 펀치 중업까지 합쳐서 40분 정도 시켰어요. 이렇게. 이걸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이 옆면이 같이 이렇게 꺼진다라고 봤을 때는 1차 발효가 오버된 거고요. 좀 눌렀을 때 계속 치고 올라오면 1차 발효가 덜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할 무게는 350g입니다. 자, 분할이 완료된 다음에 둥글리기 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 식빵 둥글리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럽빵 종류는 가볍게 밀가루 묻혀서 가볍게 이렇게 가스를 빼셔서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가볍게.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가스를 빼시고 돌리셔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게 둥글리기입니다. 자, 중간 발효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중간 발효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밀 시골빵 중간 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제 성형을 들어갈게요. 자, 빵을 잡으실 때는 조경밀 백밀가루입니다. 덧가루를 이렇게 쓰셔서 가볍게 가스를 빼시면 돼요. 빼시고 그대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말아주실 때는 힘있게, 그래서 럭비공 모양으로 이음색 한번 꾸며시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가스 빼시고 돌리셔서 힘있게 마르시고 이렇게 이음새 꾸며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조경밀 통밀가루입니다. 조경밀 백밀가루고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조경밀 통밀가루, 조경밀 백밀가루입니다. 윗면에다가 조경밀 통밀가루를 묻혀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잔뜩 묻혀서 캠퍼스천에다가 뒤집어서 자, 묻혀서 윗면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묻혀서 윗면이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패닝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아랫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패닝을 해서 캠퍼스천을 덮어서 자, 2차 발효에 들어갈 겁니다. 2차 발효에 들어가고 2차 발효 시는 실온에다가 발효를 시킬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성형을 해서 윗면이 아래로 갔죠? 캠퍼스천 아래로 갔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그 캠퍼스천의 윗면이 살짝 마르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쿠프를 낼 때, 칼집을 낼 때 더 잘 내지고, 또 하나는 껍질 형성이 얇게 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 좀 더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밀 시골빵 2차 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실온에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효시키면 돼요. 자, 이걸 옮기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옮기신 다음에 자, 쿠프를 낼 때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쓰는데 아까 제가 거꾸로 놨었죠? 제가 2차 발효 시킬 때 그 윗면이 만져보시면 이렇게 말라 있어요. 이렇게 말라 있어야지 칼집을 냈을 때 잘 나죠? 싹 벌어지죠? 이렇게 칼집을 내실 때는 빠르게
이게 빠르게 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낼게요. 약 사선으로 살짝만 해서 이렇게 칼집을 낼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냈어요. 윗불 250에 아랫불 200이나 또는 210에 스팀 쏘고 20분 맞췄습니다. 시골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밀 시골빵입니다. 자, 이거는 올리브 치아바타하고 리코타 치아바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죽은 배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같아요. 먹물 엑기스가 들어가고 먹물 엑기스가 안 들어간 겁니다. 대신에 먹물 엑기스가 안 들어간 거는 블랙 올리브를 넣었고요. 이거는 블랙 올리브를 안 넣고 먹물 엑기스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반죽 배합표를 보시면은 폴리시법입니다. 이건 조경 100ml 가루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강력분이죠. 글루텐 함량은 약 12%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폴리시 반죽은 모든 재료를 넣고 100ml 가루하고 몰트 엑기스, 생이스트, 물 모든 재료를 넣고 냉장고에서 한 12시간에서 15시간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본반죽을 넣고 치시면 돼요. 본반죽에는 조경 100ml 가루, 소금, 생이스트, 꿀, 그 다음 발효종, 물,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폴리시 반죽을 넣어서 반죽을 쳐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반죽을 폴리시 반죽하고 본반죽하고 반죽을 치실 때 소금하고 올리브 오일은 좀 옆으로 빼놓으시고 반죽을 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질거든요, 반죽 자체가. 그래서 글루텐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약 이제 글루텐이 뭉쳐가지고 약 60% 정도 글루텐이 형성이 될 때 소금을 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소금이 후염으로 들어가면서 글루텐 강화에 좀 역할을 줘요. 글루텐 강화 역할을 주면서, 그리고 소금이 다 섞이면은 그리고 나서 올리브 오일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셔서 마지막에 100% 또는 100%를 좀 넘으셔도 돼요. 한 120%까지 렛다운 단계까지 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게 반죽을 쳐서 이 배합, 원배합 그대로 해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으로 나눴더니 141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410g 나눠서 1410g 반 나눠서 하는 군데에는 블랙 올리브를 240g 넣고요. 이쪽은 1410g을 나눠서 먹물 엑기스 20g을 넣어서 반죽을 완성을 한 겁니다. 얘는 1410g을 빼서 블랙 올리브는 손으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는 식 폴딩을 하면서. 그리고 얘는 믹서기에다가 먹물 엑기스 20g을 더 넣으시고 1단으로 더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자, 이제 1차 발효가 완료가 되는 과정 중에 펀치를 줄 거예요. 자, 펀치를 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뺀 거거든요. 여기 배합표를 보시면은 1차 발효 40분 후 펀치라고 써져 있어요. 반죽 온도는 26도 기준입니다. 자, 1차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발효가 약 60에서 70% 정도 발효가 됐을 때 펀치를 줍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26도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펀치를 줄 건데, 펀치는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접으시고, 또 반대쪽으로도 반죽이 좀 지니까 덧가루 좀 쓸게요. 이렇게 접으셔서 힘있게 좀 가스 좀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탄력성이 좀 부과되죠. 반죽을 만져보면 되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따가 분할을 할 때 바로 분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위에도 덧가루 좀 뿌려주시고, 윗면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윗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발효가 완료가 되면은 나중에 이 상태로 그대로 재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두껍게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이따가 재단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1차 발효를 더 시킬 겁니다. 다음은 리코타 치아바타 펀치 주겠습니다. 반죽이 좀 많이 질죠?
윗면에다가 제가 올리브 오일을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붓습니다. 덧가루 좀 뿌리시고, 자,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말아주시고 다시 돌려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탄력성이 벌써 부과가 됐죠? 힘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마저 더 1차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대한제과협회에서 주관하는 우리밀빵 기술 세미나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올리브 치아바타하고 리코타 치아바타를 분할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완료가 됐어요. 아까 펀치를 줬고 지금 1차 발효가 완전히 완료가 됐는데, 얘는 올리브 치아바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재단을 해서 분할을 할 거고요. 얘는 분할을 해서 둥글리기를 해서 중간 발효를 주고 잡을 겁니다. 같은 반죽인데 약간 좀 다르죠? 그거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코타 치아바타를 분할하겠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 때는 조건이 좀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제일 중요한 조건은 공정을 잘 지키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을 잘 지켜서 그 공정대로 만드는 게 그 빵이 가장 이상적인 맛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 안 들이고 가장 좋은 재료가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는 물과 하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율은 빵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율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빵이 많이 질겠죠? 많이 질면은 뭐 제품의 상태나 볼륨감이나 이런 게, 또는 이 기술자가 이 빵을 만들 때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걸 좀 숙달을 하셔서 수율을 최대한 많이 넣으셔야지 빵의 노화가 지연이 됩니다. 아무리 요즘 뭐 첨가제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수분 유지제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수율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이 빵이 물을 머금고 있는 수율이 좀 많게끔, 그래야지 노화가 지연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뭐냐면 발효입니다. 발효. 1차 발효를 충분히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1차 발효를 충분히 주셔야지 이 풍미와 이 빵의 상태가, 볼륨감과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돈 안 들이고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할게요. 자, 140g씩. 자, 분할을 하시고, 둥글리기는 같습니다. 시골빵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스 빼주시고 그냥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진 빵들을 반죽을 치실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물을 한 일부분 한 10%에서 20% 정도, 많게는 20%까지, 근데 20%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요. 한 10% 정도만 물을 따로 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믹싱이 한 70% 이상 됐을 때, 한 60에서 70% 이상 됐을 때 마지막에 물을 넣고 반죽을 치셔도 글루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물 흡수를 하면서 반죽이 잘 쳐집니다. 그런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물을 다 넣어버리면 너무 질기 때문에 믹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마찰열에 의해서 반죽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팁을 드리자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중간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중간 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성형에 들어갈게요. 반죽이 질기기 때문에 좀 덧가루를 좀 충분히 써주셔야 돼요. 가지고 와서 꺼내서 이렇게 위에 아래를 덧가루를 좀 발라주십시오. 발라주시고 이제 손등을 이용해서 가볍게 가스를 빼주세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드시고 돌리셔서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었으면 좀 털어주시고 3분의 1을 접으시고 또 여기서 또 3분의 1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가볍게. 그 다음은 윗면에
윗면에 덧가루를 한번 묻히셔서 캠퍼스천에 거꾸로 윗면이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팬닝을 할 겁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 캠퍼스천하고 요 면하고 다 있잖아요. 요 면이 살짝 마르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야지 칼집을 낼 때, 쿠프를 낼 때 좀 더 잘 나고, 또 껍질이 마르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구울 때 좀 더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성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캠퍼스천을 이용해서 덮으시고, 자, 실온에서 2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리코타 치즈입니다. 그다음 이게 방울토마토 전처리를 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 해왔어요. 자, 먼저 리코타 치즈는 우유하고 생크림하고 소금하고 넣고 중불에 타지 않게 끓여주면 됩니다. 중불에다가 끓이기 시작하시면 돼요. 한두 번 정도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끓기 시작하면은 레몬즙도 여러분 그 레몬 주스 쓰지 마시고 생레몬 있죠? 생레몬즙만 내시면 돼요. 생레몬즙만 따로 내셔서 이 배합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은 레몬즙을 전체적으로 쭉 뿌려주시면 돼요. 뿌려주시고 한두 번 정도만 살짝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두 번만 살짝 저어주시고 더 이상 저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약불로 줄여주셔서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크림이 몽글몽글해지거든요. 이렇게 덩어리처럼 몽글몽글하게 생겨요. 몽글몽글하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여기 배합표에는 10분 정도 더 끓여준다고 써놨거든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더 끓여주시고 다 끓여지게 되면은 요 면보를 사용을 해서 끓여준 걸 여기다 그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셔서 이 안에다 모이겠죠? 그래서 잘 메꾸셔서 잘 감싸시면 돼요. 감싸셔서 체망에다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체망에다 올려놓으셔서 이 유청을 다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유청입니다. 유청을 빼주시고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보시면은 면포에서 빼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치즈 모양이 됩니다. 좀 많이 끓여주시면은 이 치즈가 좀 더 덩어리가 묵직하게 좀 더 이렇게 되고요. 좀 덜 끓여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입맛에 맞춰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울토마토는 이 배합표 그대로 방울토마토, 로즈마리, 바질, 후추, 올리브 오일을 섞어주시면 되는데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잘라주시고 로즈마리하고 바질은 건조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후추도 살짝 넣으시고 올리브 오일을 넣으셔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냉장 숙성을 시켜서 다음날 철판에다가 실리콘 페이퍼를 까시고 나눠서 약 컨벡션 오븐 100도씨에 약 40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구워주셔서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냉장고에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코타 치아바타 2차 발효가 완료가 됐어요. 실온에서 발효를 시켰고요. 약 40분 정도 발효가 됐습니다. 자, 얘도 이제 굽기 위해서 실리콘 페이퍼에다 올릴 건데, 자, 스크래퍼를 이용을 해서 접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살짝 들어서 넘기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반죽에 충격이 가지 않게끔 놓을 때는 거꾸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랫면이에요. 돌려서 해서 이렇게, 그럼 충격이 안 가해지죠? 반죽이 죽지 않게끔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이렇게 도로분에 윗불 260에 아랫불 200에서 210도 정도 맞춰서 약 15분에서 18분 정도 구워질 겁니다. 당연히 스팀은 쏘고요.
자, 리코타 치아바타가 다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가운데를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서 바로 이렇게 벌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잘라주는 이유는 식감을 좀 더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나는 좀 더 바삭한 식감을 원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오븐에 살짝 한 1분에서 2분만 더 구워주셔도 됩니다. 그럼 좀 더 바삭바삭해지겠죠? 자, 리코타 치아바타가 다 식었어요. 다 식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랫면과 윗면이 있습니다. 아랫면에다가 리코타 치즈를 저는 100g을 바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g을 더 바르실 건지는. 그래서 이렇게 스파츌라를 이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펴주시면 됩니다. 자, 방울토마토 전 처리한 거를 이렇게 6개씩 바르시고 뚜껑을 그대로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치즈다 보니까 빨리 상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오전에 팔 거를 제품을 내줘요. 이렇게 먼저 꺼놓고 반을 나누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20개가 판매가 된다 그러면 오전에 판매되는 수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10개가 판매된다 그러면은 오전에 10개만 내주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판매할 거는 또 오후에 나머지 마무리를 해서 또 오후에 따로 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상할 일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오전에 나간 게 오후까지 있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냉장 쇼케이스 있죠? 냉장 쇼케이스에다가 빵을 넣고 파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리브 치아바타입니다. 분할 들어가겠습니다. 40분 정도 발효시키고 펀치 주고 다시 40분 정도 약 40분 정도 더 발효를 시킨 겁니다. 반죽 온도나 실내 온도, 작업장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유럽빵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유럽빵은 1차 발효실 온도와 2차 발효실 온도 다 실온에다 제가 발효를 시켰습니다. 실온. 작업장 온도. 저희 작업장에서는 온도가 실온이 한 26에서 한 27도 정도 나오거든요. 딱 빵 잡기 가장 좋은 작업장 온도입니다. 자, 덧가루를 좀 많이 뿌려주시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엎으시면 돼요. 반죽이 좀 질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붙거든요. 아까 제가 덧가루를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많이 붙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반죽이 죽지 않게끔 이렇게 잘 띄셔야 돼요. 덧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 자, 얘를 크기를 맞출 겁니다. 발효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기 다루듯이 좀 조심히 다루셔가지고 직사각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분할 무게는 14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작업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가운데를 자르시고 자, 저 여기 세미나실에 오븐 여건상 190g으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반을 보시고 스크래퍼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을 그어주시면 크기가 나오죠? 8개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무게를 재서 분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추셔서 분할을 하셔도 됩니다. 분할하셔서 자, 이렇게 190g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무게로 따져서 가격을 매겨서 판매가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게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잡는데
내가 좀 모자란다고 봤을 때 잘라서 이렇게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아랫부분에다가. 최대한 죽이지 말고요. 최대한 반죽을 이 반죽 발효 상태가 죽지 않게끔 조심히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2차 발효가 들어갈 건데 캠퍼스 천에다가 깔아서 2차 발효를 시키셔서 옮기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실리콘 페이퍼에다 아예 올리셔서 2차 발효를 시켜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캠퍼스 천에다 또 옮겨서 2차 발효를 시키시면 이따가 또 옮길 때 이 반죽 자체는 되게 가볍기 때문에 또 발효 상태에 따라서 발효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캠퍼스천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리콘 페이퍼에다 바로 분할을 해서 이 상태에서 2차 발효를 시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온에서 한 약 30분 정도 2차 발효를 더 시키겠습니다. 돌가마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유럽빵은 도로분에 집어넣으시고 260에 아랫불 200에서 또는 210도에 약 15분에서 18분 정도 구워질 겁니다. 자, 올리브차가 다 나왔습니다. 앙치즈 베이글이 1차 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정은 스트레이트법으로 친 거고요. 12시 30분에 제가 반죽을 쳤고 현재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50분 정도 됐거든요. 자, 1차 발효가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갔다가 살짝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1차 발효가 완료가 된 거예요.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눌렀을 때 이 주변이 같이 꺼져요. 주변이 이렇게 같이 꺼지죠. 자, 발효가 오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이게 많이 치고 올라와요. 거의 원자리로 치고 올라오면은 1차 발효가 덜 됐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시간적으로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반죽 온도 27도 정도쯤에 그때 발효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을 할게요. 자, 분할 무게는 150g입니다. 둥글리기는 타원형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베이글 모양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성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둥글리기는 타원형으로 해 놓으셔야지 이따 성형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둥글리기는 타원형으로. 빵마다 어떻게 성형할 거냐에 따라서 둥글리기를 좀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빵을 길게 잡을 거다, 길게 성형하시다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길게 둥글리게 놓으시는 게 좋고, 좀 짧게 하실 거면은 그냥 원형으로 둥글리게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둥글리기를 하고 이제 중간 발효에 들어갈 거예요. 중간 발효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중간 발효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조경 백밀가루하고 강력 쌀가루하고 두 가지를 합쳤었어요. 비율은 8:2로 썼습니다. 강력 쌀가루를 왜 썼냐면은 좀 우리나라는 식감을 좀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쫄깃한 식감을 더 내고자 강력 가루를 좀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서 좀 안 넣어도 되고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맞춰서 하시면 되고, 스트레이트법이에요. 모든 재료를 넣으시고 충전물을 제외한 호두 분태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으시고 한 번에 반죽을 치시면 됩니다. 반죽 온도는 27도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27.1도가 나와서 1시간 정도 발효가 완료가 돼서 분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중간 발효 주고 이따 성형하겠습니다. 앙치즈 베이글이 중간 발효 완료가 됐습니다. 성형 들어갈게요. 안에 충전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게 길게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밀어 놓으신 다음에, 자, 이거는 저 충전물이에요. 보시면 여기 배합비에 써 있습니다. 크림치즈, 분당, 슈크림, 크랜베리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간단해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크림치즈를 그냥 부드럽게 풀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재료 다 넣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얘 40g 하나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쓰는 파당금입니다, 여러분들.
파당금 40g.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짜주시면 돼요. 그다음 얘도 40g 정도 가운데 부분에다가 같이 짜주시면 됩니다. 자, 다 짜면은 성형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마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거꾸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끝에다가 한 번에 말아서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음새 잘 꾸며주시면 돼요. 자, 1차 성형이 완료가 되시면은, 자, 이음새로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에 부분만 꾹 눌러주셔가지고 납작하게 만드시고, 이 부분으로 얘를 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싸주실 때 힘있게 이렇게 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음새가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성형이 완료된 겁니다. 자, 성형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계란물을 이용해서 위에다 계란물을 바른 다음에 이 에멘탈 슈레드입니다. 여러분들, 에멘탈 슈레드를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돼요. 윗면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란물에 이렇게 잠깐 담갔다 뺄게요. 자, 여러분들 붓으로 발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잘 발라지죠? 자, 성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2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앙치즈 베이글 2차 발효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킨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발효실에서 꺼낸 거고요. 컨벡션 오븐 180도에 15분 정도를 구울 겁니다. 이 컨벡션 오븐은 이 데코 오븐이랑은 좀 다르죠? 뒤에 팬에서 열이 나오는 겁니다. 열이 나와서 이런 좀 위에 치즈가 묻은 것들이나 이런 좀 쿠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살짝 말리면서 굽는 거에는 이 컨벡션 오븐이 좋습니다. 이것도 살짝 말리면서 꺼서 위에 치즈를 좀 바삭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벡션 오븐에다 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앙치즈 베이글이 다 구워졌습니다. 컨벡션 오븐에 이렇게 색깔 노르스름하게 잘 나왔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총 5가지를 했거든요. 브라우니, 그 다음에 우리 통밀 시골빵, 그리고 리코타 치아바타, 그리고 올리브 치아바타, 여기는 앙치즈 베이글, 이렇게 총 5가지를 했어요. 자, 먼저 간략하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안진뱅이밀 박력분이죠. 박력분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브라우니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달지는 않으죠. 주의할 점은 나중에 꼭 온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최종 반죽 온도가 27에서 29도 사이에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평탄 작업이 잘 돼서 이렇게 높이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우리 통밀 시골빵은 경진밀 100밀하고 경진밀 통밀하고 7대3으로 섞어서 쓴 겁니다. 이거는 그 기공이 안에가 큰 그런 배합이 아니에요. 조밀하게 나와서 샌드위치에도 잘 어울리고요. 또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밀을 사용해서 먹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고소한 맛이 좀 강하더라고요. 일반 밀가루보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만들 때는 좀 우리밀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코타 치아바타. 이건 리코타를 직접 끓였죠. 치즈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앙버터 치아바타랑 비슷합니다. 근데 리코타가 들어가서 치즈가 집어넣어서 안에 방울토마토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치아바타. 이거는 같은 배합이었죠. 같은 배합이었는데 같은 한 가지 배합으로 2가지 제품을 뽑은 거예요.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올리브를 집어넣어서 나왔고 설탕하고 버터가 안 들어갔죠.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담백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거 앙치즈 베이글. 앞에 기존에 있는 빵들이 다 이렇게 단빵들이 아니죠. 버터하고 설탕이 안 들어간 빵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좀 버터와 설탕이 들어간 좀 대중적인 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한 국산밀 빵 기술 세미나였습니다.